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일호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일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그 다음에 게이밍 고객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오늘 앞에 키노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중요한 어나운스가 있었죠. 그래서 들은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시아 퍼시픽 서울 리전입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되는데, 서울 리전 런치를 해서 뭔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40분이라 좀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걸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제의 장표입니다. 어제까지의 장표.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yesterday인데 바로 today가 되면서 서울 리전을 오늘 런치를 했죠. 그래서 아마 벌써 빠르신 분들은 저희 AWS 콘솔에 로그인해서 서울 리전이 이렇게 그 리전 선택하는 화면에 떠 있는 걸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하는 한 SA분은 이미 인스턴스 런치를 해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보이는 걸 확인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리전이 됐고, 이제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A지입니다. 그래서 32개 A지가 글로벌하게 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이제 좀 통합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데이터를 옮긴다, 큰 길을 봤을 때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 레벨이라던가 리전,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에이지 레벨까지도 자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4개로 나눠 보자면, 그냥 뭐 데브 테스트 환경 정도를 쓰겠다, 간단한 뭐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냥 AWS 리전에 단일한 싱글 에이지를 선택을 하셔서 인스턴스 런칭을 하시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HA라든가 가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가 있죠. 멀티 에이지를 활용을 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인스턴스든 다른 서비스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전체적인 비즈니스나 서비스에는 임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에이지를 2개 이상, 2개 또는 3개 이렇게 멀티 에이지를 구성하는 것을 보통을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에이지는 서로 다른 위치에, 로케이션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가 되기 때문에 에이지는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다크5로 하죠. 광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트래픽 투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시면 멀티 에이지로 분산을 해서 서비스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12개 글로벌 리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전이 있게 되는데,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해외에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시다가 해외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성공적인 게임을 런치했다가 해외에서 이제 또 똑같은 게임을 런치해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전끼리 데이터를 옮기거나 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퀘어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리전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멀티 리전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을 같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버지니아 리전에다가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EU 아일랜드 리전에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로케이션 베이스로 트래픽을 분산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쉐어하지 않더라도 싱글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또는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 써서 리플리케이션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멀티 리전을 가져가시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몇몇 고객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디자스터 리커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DR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첫 번째 리전에서 두 번째 리전으로 우리가 DR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브리드라고 IT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많이 들으시는 내용은 이제 하이브리드 뭐 클라우드라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IDC죠. 뭐 Corporate Data Center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IDC가 별도로 있거나 또는 뭐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서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로 같이 연동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만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기존의 IDC에 있는 자원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리소스를 같이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페일업을 한다던가, 문제가 있을 때 복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다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뭐 크게 아젠다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이 네 가지 그림을 봤을 때 실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관련되는 툴들을 제공해드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서비스죠. 그냥 웹 서비스 하나를 지원하는데 ELB가 있고, 사용자는 라우터 53이라는 D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ELB 주소를 얻고 ELB로 트래픽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컨텐츠가 있을 경우에는 S3에다가 컨텐츠를 저장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또는 RDS를 이용해서 관계형 DB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RDS 서비스를 통해서 DB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하나의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지만, 그 아키텍처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EC2, EBS, 그 다음에 RDS, DynamoDB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써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EC2 같은 경우는 AMI 카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EBS 스냅샷 카피, 그것도 이제 크로스 리전 카피라고 하는데, RDS도 스냅샷 카피를 지원하고 있고, DynamoDB도 리저널 리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서상에 보면 뭐 크로스 리전, 뭐 크로스 카피, 크로스 리플리케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AWS 입장에서는 A라는 리전에서 B라는 리전으로 실제 그 이미지를, 데이터를 넘기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고객분이 직접 그거를 뭔가 파일로 덤프를 받아서 직접 카피해서 뭐 FTP로 올리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만들어 있는 펑션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환경을 보시면, EC2 안에는 사실 EC2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구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키페어도 있을 거고, 시큐리티 그룹도 존재하고, 뭐 아마존 머신 이미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볼륨, EBS가도 있고, EIP, ELB, 그 외에 이제 뭐 VPC라든가 뭐 RI 서비스 몇 가지 이런 구성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빌트인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고객분들이 또 CLI나 SQL 통해서 매뉴얼리 또는 스크립트 작업을 해서 넘기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AMI 카피라는 게 사실은 지원을 하진 않았어요, 기능적으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아마 그 이전에는 이제 AMI Geo라고 아미고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AMI Go라는 단순한 이름을 가진 서비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콘솔에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AMI 카피 AMI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간단하게 콘솔에서 해당하는 AMI, 오리진 AMI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이 AMI를 카피할 데스티네이션 리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한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 그러니까 OS 이미지가 되겠죠. 그 이미지를 내가 타겟으로 한 데스티네이션으로 정한 리전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카피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 해당하는 리전에 가게 되면은 그 AMI가 생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카운트에 이제만 소속이 되도록 처음에 카피가 되겠죠. 퍼블릭하게 바로 보이진 당연히 않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뭐 A라는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거기 AMI 위에 개발하신 소프트웨어든지 어플리케이션인지 다양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그런 거를 실제 다른 쪽 B라는 리전에 가서 직접 다시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AMI의 이미지를 뜨고 AMI 카피를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이제 리전으로 카피를 하시게 되면, 그 AMI로 바로 인스턴스 런치를 하시게 되면 실제 오리진에 첫 번째 리전에 있었던 모든 구성 그대로 OS 이미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제 EC2 인스턴스에 이제 EBS 외장 볼륨이죠. 볼륨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토리지 볼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백업을 위해서 스냅샷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볼륨 자체도 EBS 이제 스냅샷 카피를 통해서 다른 리전으로 볼륨 카피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카피 스냅샷을 선택하시고, 여기서도 데스티네이션 리전을 선택하시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 리전에 가면 EBS 볼륨에
카피되어 새로운 볼륨이 올라와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당연히 그 스냅샷을 찍혔을 때 형태 그대로 데스티네이션 리전에서 볼륨을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관 같은 거 하실 때 볼륨 통째로 다른 리전으로 바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EC2 외에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시큐리티 그룹은 아직 이 A라는 리전에 뭐 웹 서비스 시큐리티 그룹 -1 뭐 이런 거를 B라는 리전으로 바로 카피해 주세요라는 거를 지금 어떤 빌트인 펑션을 지원을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콘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구성을 하시기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조금만 이제 뭐 매뉴얼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AWS에서는 아시겠지만 AWS CLI 커맨드 라인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AWS 콘솔에서 구성하신 내용들을 커맨드 라인 툴을 통해서 다 읽어와서 JS 포맷 형태로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시큐리티 그룹이 50개 정도 있다, A라는 리전에. 그럼 이걸 일일이 다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큐리티 그룹만 디스크라이브해서 CLI에서 아웃풋을 받는 거죠. 텍스트로 떨군 다음에 그 내용을 JSON 다큐멘트니까 어떤 뭐 JQ라는 툴 같은 걸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것만 얻어내서 참조하신다거나 그걸 스크립트에 이용해서 B라는 리전에다가 그 구성을 바로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건 참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넣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VM 임포트 익스포트라는 그 고유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래서 VM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면 어떠한 서비스냐면 기존의 콜로케이션 또는 IDC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돌고 있겠죠. 거기는 서비스가 돌고 있을 텐데 그 VM 환경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OS 환경들이 있다면 거기에 주요한 서비스들을 이미 다 디플로이를 해놓으셨다면 여기 굉장히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디플로이 해놨고 뭐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다 EC2를 런치한 다음에 다 옮겨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VM 이미지 자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그 이미지를 임포트를 하고 그 이미지를 바로 인스턴스를 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게 VM 임포트 익스포트입니다. 그래서 VM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RAW 파일, VHD 이런 VM 이미지를 VM을 사실 이제 파일로 떨굴 수가 있게 되잖아요. 파일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 익스포트한 파일을 S3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카운트 계정 아래 AMI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AMI 이미지는 여기서 사용되던 VM과 똑같은 동일한 환경을 갖겠죠. 이걸 통해서 바로 인스턴스를 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존에 디플로이했던 그 환경 자체를 그대로 똑같이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AMI를 뭐 원하는 리전으로 여기서 보신 US 이스트 리전이지만 가져오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AMI 카피를 이용해서 다른 쪽 리전으로 그냥 손쉽게 카피를 해서 확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VM 이미지를 뭐 EC2에다 이제 넘기는 것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DR 계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DR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AWS DR을 한다라고 하면 VM 이미지를 떠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CLI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CLI를 통해서 명령을 줘서 임포트를 시키게 돼요. 그 얘기 뭐냐면 IDC 환경에서 VM을 하나 만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 이미지 파일로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OS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크겠죠. 그걸 AWS CLI에서 임포트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청크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S3 쪽으로 패러럴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그 패러럴하게 업로드 해드린 거를 다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합쳐서 하나의 AMI 이미지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AMI 베이스로 런치를 해서 쓰시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존의 운영체제 환경들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 서버 뭐 2003, 2008, 2012 그 다음에 리눅스 배포판 같은 경우는 레드, 수세, 우분투, 센토스, 데비안, 오라클, 뭐 리눅스도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환경들의 OS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VM 환경에서 이걸 사용하신다면 임포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봤을 때는 뭐 VMware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그다음에 시트릭스 제인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넘기실 수가 있겠죠. 자, 컴퓨터 환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파일.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IDC에 존재를 하겠죠. 파일 시스템 내에 아마 존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IDC에서 S3 쪽으로 이제 파일을 카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S3의 파일을 업로드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많겠죠. 콘솔에서 해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CLI, 어떤 분들은 SK로 개발해서 업로드를 하셨을 텐데 초창기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업로드하면 느려요 라고 해요. 그냥 파일 하나를 그냥 업로드 하시는 거죠. 싱글 스레드로 업로드 하나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의 파일을 옮길 때 사실은 파일을 갖다 청크로 나눠서 멀티파트로 올리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세션이 맺어지고 각각의 세션이 다 업로드를 진행해서 조각이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합쳐지게 되면서 하나의 파일로 이제 S3 업로드가 되겠죠. 만약에 하나의 파일이 2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하나 업로드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파일 하나하나 루프를 돌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병렬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100번을 올리는 게 아니라 25, 25, 25, 25 또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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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서 여러 시스템에서 동시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멀티플 머신, 멀티플 스레드, 멀티플 파트가 될 겁니다. 파트 같은 경우는 S3 커맨드가 사실은 AWS CLI 커맨드가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IDC에서 그냥 작은 남는 서버, 네트워크도 그렇게 밴드위스 좋지 않은 서버를 통해서 멀티파트를 올리면 빠르다라고 올리면 생각해 보시면 IDC는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지만 업로드를 진행하는 거는 그 단일 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만 가지고 열심히 올리겠죠. 그래서 파일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 밴드위스를 활용해서 병렬로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시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셔야지 빠르게 데이터를 S3 쪽으로 옮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머신에서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S3라는 이제 커다란 서비스가 그 파일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S3에서 S3 파일 카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고 S3에 많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AWS CLI를 통해서 쉽게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WS S3 Sync라는 간단한 커맨드가 존재를 합니다. Sync는 뭐냐면 소스와 A하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B하고 파일 갖다가 다른 파일, 옛날에 rsync 같은 거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파일을 이제 싱크를 해주게 되면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쪽에 파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소스에 있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쫙 다 카피가 되겠죠. S3도 되지만 만약에 이걸 서버나 이제 로컬 자기 데스크탑에서 실행하게 되면 로컬에 있는 것도 S3 쪽으로 싱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S3로 백업 같은 것도 걸 수 있겠죠. 근데 파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수십 기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수십 테라다, 수백 테라다, 페타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마 네트워크 밴드위스 같은 걸 계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EMR을 통해서 파일을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EMR은 어떤 거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하드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대량의 파일들을 카피를 하게 되는데 EMR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EMR이 순수하게 파일을 카피만 하는 잡을 전체 클러스터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EMR 클러스터를 하나 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S3 DSCP라는 게 있는데 원래 하드에 보면 DSCP라는 커맨드가 존재를 해서 하드비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HDFS로 파일 카피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걸 S3에 맞도록 옵티마이즈한 소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S3 DSCP라는 거를 하드 클러스터로 실행을 해라. 근데 소스 A라는 버킷에서 소스 B라는 버킷으로 카피를 해라라고 하면 클러스터가 동시에 S3에 접근을 해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타겟으로 된 S3로 카피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두 개 노드에서 뭐 3.5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클러스터가 좋은 거는 리사이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좀 더 지불할 수 있겠지만 우린 빠른 시간에 대량의 카피를 하고 싶겠다라고 하면 노드 수를 늘리게 되면 20노드, 뭐 쉬운 노드 100노드가 되면 그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S3에 붙어가지고 파일을 땡기고 다시 타겟 S3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의 파일을 S3 간에 카피할 때 빠르게 카피하시려면은 EMR을 활용하시게 되면 빠르게 카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 나온 것들은 보통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RDS를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RDS는 이미 리저널 카피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라는 리전에서 서비스를 돌리다가 내가 다시 B라는 리전으로 DB를 통째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스냅샷을 찍고 그 스냅샷을 바로 카피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피한 스냅샷을 통해서 그쪽에서 DB를 런치하게 되면 여기 스냅샷을 찍었을 때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는 DB가 새로 런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콘솔로 이미 제공해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그룹을 아마 직접 디폴트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튜닝하기 위해서. 근데 파라미터 그룹을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는 기능은 아직은 사실 지원을 하진 않아요. AWS의 RDS 밑에 copy db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커맨드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아직 이렇게 리저널 카피처럼 하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한 분이 저희 아마존 웹사이트 한국 블로그에다가 db 파라미터 카피를 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db를 옮기면서 파라미터 그룹을 카피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URL에 가셔서 한국 코리아 블로그에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해당하는 이 소스 코드를 받아서 이 밑에 있는 모양대로 실행해 주시게 되면 파라미터 그룹도 카피를 해드립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RDS 그냥 스냅샷 카피하는 건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있는 기능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IDC에서 넘길 때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끼리 카피를 해야 될 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실제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DB 스냅샷 뜨고 뭐 덤프를 하고 저장을 했다가 옮겨야 되는데 DB 굉장히 뭐 테이블이 커서 용량이 크고 다운타임이 생기고 막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겪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런치를 했습니다. 리인벤트에서. 그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을 만들고 그 툴을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겠죠. 한 번에 데이터를 옮겨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하듯이 옮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IDC에서 AWS 옮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른 DBS끼리 옮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풀카피를 한 다음에 변경물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 미러링, 뭐 이런 로그 쉬핑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옮길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RDB를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분석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BI 솔루션을 도입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AWS로 할 때 만약에 레드시프트라든가 다른 뭐 분석 솔루션을 위한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것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B에 대한 어떤 뭐 쿼리에 대한 오프로딩 앞에서 보신 것처럼 트래픽을 분산을 해서 리전 쪽에서 트래픽을 받게끔 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SQL 서버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은 이제 오라클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라클은 이제 상용 DB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그 툴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뭐 임포트, 익스포트, 많이 들으신 뭐 데이터 펌프, 그 다음에 SQL 로더, 아니면 그냥 직접 인서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한 번에 이제 풀 카피라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변경물을 넘기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능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 사이의 작업들은 다 직접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DB에 50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떨궈야겠죠, 어딘가로. 그럼 리눅스 쪽 이제 호스트 하나 지정을 해서 파일로 이제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익스포트하는 이제 커맨드인데 파일로 떨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이 크잖아요. 근데 그 용량이 큰 걸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카피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파일을 이제 또 압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AWS가 처음부터 많이 얘기했던 중에 재미있는 오픈소스 툴이 하나 있는데 쯔나미 UD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카피할 때 FTP를 쓰거나 HTTP를 쓰게 되면 사실 오버헤드가 크고 속도가 적을 수도 있겠죠.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쯔나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인데 멀티플하게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UDP로 데이터를 막 뿌립니다. 네트워크로. 그래서 받는 쪽에서 동시에 받아서 합쳐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툴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써서 카피를 한다라고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카피를 하겠지만 그래도 뭐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덤프에서 압축하고 다시 AWS 리전 쪽으로 카피를 했죠. 그러면 거기서 받은 걸 파일을 다시 RDS 쪽으로 또 임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다시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려야 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복잡한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패러럴하게 저장하고 패러럴하게 올리고 하는 것들을 직접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시간, 뭐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데이터를 옮기는 데에만 거의 7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500기가 정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러한 일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런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 현재 돌아가고 사용되고 러닝 중인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넘길 수 있도록 컨티뉴어스하게 넘길 수 있는 컨티뉴어스 리플리케이션 기능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 간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오라클에서 마리아DB로 간다, 오라클에서 오로라로 간다, 뭐 SQL 서버에서 오로라로 간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여러 엔진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쉽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소개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최근에 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프리뷰 상태고요. 이제 곧 서비스가 이제 확장이 되겠죠, 리전으로. 그래서 콘솔에 접근을 하면 사실 이런 화면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프리뷰 상태에서 프리뷰 권한이 있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동작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굉장히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동작을 하냐면 당연히 데이터를 소스가 되는 데이터에서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읽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어떤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하는 그 인스턴스를 갖다가 이 서비스에 이렇게 런칭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하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겠죠. 뭐 URL 될 수도 있고 IP가 될 수도 있고 포트, 어드민 패스워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콘솔에서 넣으시게 되면 양쪽 DB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설정을 이제 필요한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읽어가지고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게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셋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콘솔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시고 런치하고 소스 DB에 대한 정보, 타겟 DB에 대한 정보, 내가 카피하길 원하는 테이블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카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수시간에 걸렸던 작업하고 서비스를 써서 넘길 때 작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운영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쉽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VPN 환경 같은 걸 구성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되게 예민한 자료가 들어가 있다, 고객 정보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VPN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네트워크를 태워서 넘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여기서 서비스를 끊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넘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스위치 오버하는 것도 가능해서 흔히 말하는 메인터넌스라든가 다운타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뭐 마이그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라던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DB를 넘길 때, 리플리케이트 할 때, 아니면 원타임을 넘기거나 온고잉으로 넘길 때, 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OLTP를 만약에 뭐 DW 쪽으로 넘길 때, 아시겠지만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매니지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DW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RDS에 있는 데이터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DW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DW로 넘긴 다음에 여러 가지 BI 툴이라든가 또는 이제 웹, 뭐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분석 서비스를 많이 만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그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어떤 로그 파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통 다 RDB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MySQL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쿼리를 해서 이제 긁어와서 하다 보니까 로그가 많아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쿼리가 느려지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 뽑아주세요 하고서 연락이 오면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OLTP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AWS를 통해서 분석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옮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라든가 뭐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별도의 다른 서비스를 만들 때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커넥션을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비스 하나 옮기는데 DB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이관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향후에 더 이제 많이 사용하실 때 뭐 좋은 어떤 스태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T2하고 C4라는 두 가지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2는 이제 굉장히 작은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C4는 이제 컴퓨터 인텐시브한 그런 CPU가 빠른 그런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냥 작은 DB다, 나는 급하게 넘길 필요가 없다, 이거 테스트 환경 넘기는 거다 라고 하시면 그냥 T2를 이용해서 넘길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건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빠르게 넘겨야 된다라고 하시면 C4 큰 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EC2를 사용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를 중간에서 읽어서 넘겨야 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흔히 얘기하는 스크래치 또는 뭐 템포러리 템프 디스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2에는 한 50기가 정도의 GP2 타입의 스토리지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C4에는 한 100기가 정도의 스토리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아마 좀 큰 DB거나 프로덕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C4를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 인바운드 트래픽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웃바운드하고 이제 인바운드 트래픽이 당연히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AWS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보통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관에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에이지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타겟으로 하는 DB가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인스턴스가 있는 거 같은 에이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이지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가 있을 경우에는 1센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가비트.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흔히 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데 헤테로지니어스 DB 엔진끼리 데이터베이스를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다른 DB끼리 쉽게 카피를 하는 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셨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오라클 DB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키마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는 프로시저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는 펑션이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MySQL 호환되는 환경, 마리아라든가 마리아DB라든가 오로라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이 중간에서 그걸 컨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양쪽의 DB를 잘 아시는 DB의 분이 오라클에서 이렇게 썼던 것 중에 이건 MySQL에서 지원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썼던 내용은 MySQL에서는 이런 걸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변경 작업을 하게 되고,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그 변경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라든가 시간이 크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AWS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서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이란 거를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콘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 간에 데이터를 넘겨야 됐을 때 여러 가지 테이블, 뭐 여기는 뭐 스토어드 프로젝트 몇 가지 나오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찾아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가시면 그 진행하시면서 보시면 거기 링크도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그림이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사용처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오라클이나 SQL 서버를 사용하시다가 마리아DB나 오로라, MySQL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 컨버전 툴을 당연히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스키마, 테이블, 인덱스, 뷰, 패키지, 뭐 스토어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시퀀스, 그다음에 유저 디파인 타임, 뭐 신호님 여러 가지 이제 DB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일일이 다 넘겨야 되는데 DB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컨버전 툴입니다. 그래서 컨버전 툴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도 왼쪽에는 그 소스 DB,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스키마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프로시저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당연히 타겟 D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뒤에 큰 화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프로시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 내가 넘길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그 내용을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큰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는 이제 오라클을 넘기는 걸로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 오라클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고 SQ_CQ_DML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쿼리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MySQL에 넘기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하이라이트가 되고 DBA분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넘겨야지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뭐 레이저 어플리케이션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찾아보니까 오라클 그 PLSQL 구문에서 사용하는 내부적인 그 디파인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MySQL이 호환되는 환경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거를 My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던가 쉽게 말해서 이제 블러킹 처리를 한다던가 해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넘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직접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클 예를 들었는데 SQL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SQL 서버도 또 거기에 맞는 문법들이 있겠죠. 그 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실제 다 보여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수정을 편리하게 해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뭐 컴퓨터 환경, 그 다음에 파일들, 스토리지로 넘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RDS 넘기는 부분과 여러 다양한 DB 간의 헤트로지니어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넘길 수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컨버전 툴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앞에서 오늘 키노트에서 넥슨 사례를 발표하시는 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넥슨에서 다이나모DB를 hit이라는 게임에서 메인 DB로 노시퀄을 캐주얼 MMORPG 게임에서 메인 DB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들으셨을 텐데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hit이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를 런치했는데 미국에서도 한다. 근데 다이나모DB를 뭐 넘기는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내용들을 다른 리전으로 넘기는 것도 쉽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셉으로 보면 당연히 A라는 다이나모DB에서 B라는 다이나모DB로 다른 리전 간의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기능 내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AWS 서비스 중에 하나를 별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 무브먼트, 쉽게 말해서 흔히 ETL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데이터 무브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컬렉팅하고 분석하고 넘기고 카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련의 그 프로시저들, 순차적인 그 환경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이에요. 흔히 뭐 데이터 분석 같은 데 보면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데이터 무브먼트를 관장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도 다이나모DB A에서 다이나모DB B로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그거를 직접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다이나모DB는 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드는 게 이제 도쿄에 있는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싱가포르로 이제 옮기는 경우에 그 여기가 이제 도쿄가 되는 거겠네요. 데스티네이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만약에 프로덕이나 싱가포르라는 이제 테이블을 옮기는 경우에 실제 거기에 여기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A라는 리전에서 B라는 리전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리소스를 런치를 해요. 필요한 리소스를 대신 런치를 하고 여기 지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읽어서 넘기게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온 그림이죠. 데이터 소스가 되는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카피라는 액티비티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EMR 런치가 돼서 데이터를 소스가 되는 테이블에서 읽어와서 그걸 다시 타겟이 되는 다이나모DB에다가 얘가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EMR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상의 어떤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은 이 콘솔 UI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그 코드로 되어 있어요.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문서를 보시고 코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S3 카피도 가능하고 RDS에 있는 내용에 대한 카피,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들고 있는 서비스들끼리 데이터를 이관할 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소스가 되는 S3 서비스, S3에 어떤 파일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파일이 올라왔을 때 뭐 EMR을 런치를 해서 읽어와서 분석을 하고 넘긴다든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컴퓨트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더 있게 되는데요. 네트워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트워크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VPC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시큐리티 그룹도 잠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타이틀 가진 내용으로 봤을 때 라우터 53이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라우터 54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DNS 서비스잖아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근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단순한 DNS 쿼리에 대한 리스폰스만 주는 DNS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뭐 레이턴시 베이스의 라우팅도 있고, 지오 베이스, 위치 베이스에 대한 라우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R이라고 하죠.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이니까 웨이티드 라운드라고 해서 다른 URL에 대해서 IP나 도메인에 대해서 다른 웨이트를 줘서 DNS 리스폰스를 할 때 다른 확률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실제 라우터 5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웨이티드 라우팅인데,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보자면 여기서는 예를 든 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서비스가 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같은 리전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리전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웹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 버전을 런치한 서비스가 있어서 ELB가 두 개가 있고, 이 ELB 두 개를 뭐 이 고객이 사용하는 커스텀한 도메인 네임으로 매핑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웨이트를 이쪽 기존 서비스에 9를 주고 새로운 서비스에 1을 주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이 이 서비스에 붙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하는 커스텀 도메인을 쿼리를 하겠죠. 쿼리를 하면 라우터 53이 그 쿼리를 받아서 10번 쿼리에 9번 정도는 이쪽 ELB에 대한 도메인을 주는 거고요. 10번 쿼리에 1번 정도는 이쪽 도메인에 대한 이쪽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을 줍니다. 그러면 실제 전체 100이라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때 10% 정도는 새로운 서비스에 가서 이쪽에서는 이제 만약에 개발하신 분들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새로 개발한 새 버전의 코드가 문제가 없나 잘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수치를 변경하면 해당하는 DNS 리턴되는 그 값만 변경을 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건 굉장히 단순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IDC가 있죠. IDC가 있고 여기 있는 서비스를 AWS로 간단한 서비스를 이관을 했다라고 보시면 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이 외에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예를 들었고, 여기 돌아가고 있는 VM 이미지는 뭐 임포트를 해서 여기서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여기 서비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100% 웨이트를 100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계속 DNS 트래픽이 들어가겠죠. 사용자 트래픽이. 근데 웨이트를 이제 이쪽 AWS 서비스에다가 10을 주게 되면 일부 사용자가 이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웨이트를 이제 50대 50으로 주게 되면 사용자 들어오는 반반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제가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풀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변경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이쪽에 이제 웨이트를 그냥 0으로 주고 이쪽에 100을 주고, 또는 이쪽에 이제 IP라던가 도메인을 빼버리시게 되면 새로운 AWS를 옮긴 서비스 쪽으로 모든 사용자가 붙어서 서비스를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컴퓨트, 그 다음에 파일 카피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에서는 오늘 라우터 53의 그 웨이티드 라우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리전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던 서비스를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IDC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이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